전방 교통 상황에 따라서는 내 차 속도만 잘해도 훨씬 N으로 더 자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좀 있는데 내 차 속도를 앞차보다 빠르게 설정해 놓으면 거의 이 에코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차가 속도가 뭐 한 75인데 내가 한 73 뭐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차 속도는 이제 크루즈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도 내 차 속도를 빠르게 설정해 보니까 가속을 하고 하면서 바로 N이 다 풀리죠. 기아가 12단이 물리죠. 근데 속도 내 차 속도로 늦추고 그러면 이 차가 N으로 들어올 수 있는, 즉 이 차의 무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완만한 내리막이고 지금도 N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를 켜셔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속도도 설정값을 두셔야 작동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수동으로 운전하면 이런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물론 뭐 악셀에서 발을 떼세요 이렇게 그래픽으로 코칭을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운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차가 다 알아서 잘 해주는데. 그리고 육안으로 보기엔 이게 내리막이지 아닌지 잘 뭐 금방 감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차가 힘을 쓰는 걸 느끼면서 운전하시는 베테랑 분들도 많으시지만 모든 분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뭐 컨디션 따라 다르게 느끼실 수 있고, 이 차는 뭐 차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게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정도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속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기름이 더 들어가요. 이건 오르막이죠. 반대면 내리막이죠. 이런 것도 있고, 뭐 또는 변속기 자체에 땅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 차에는 일종의 전자지도가 이제 차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 지도 데이터에도 현재 위치의 위경도, 위도경도, 높이, 앞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그 다음 지점에서의 높이, 그러니까 경사도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방법들이 차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비 운전, 경제 운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맡겨놓고 운전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리타드 레버 당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타드 레버를 이제 당기게 된 그런 이제 계기는 옛날 차들이,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전자식 에어브레이크가 이제 보편화되기 전에 나온 차들은 리타드 레버하고 이 풋브레이크하고 자동 연동은 안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당기셨고요. 이제 리타드 레버 당기는 거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판단하시기도 했는데, 국산 차들도 2000년대 한 8년 이때부터는 이제 다 거의 전자식 브레이크가 됐고요. 공안 라인도 있지만 전기 신호를 통해서 별도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전자화가 돼서 이제 리타더 작동하고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풋브레이크만 밟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켜지고, 그거와 또 모자르면 리타더가 켜지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이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됩니다. 지금 이 차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고 운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긴 말씀 드릴 것도 없이 운전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절대 레버 당길 필요가 없다는 거를 스스로가 다들 아실 겁니다. 제 차의 속도는 이제 84로 세팅되어 있고요. 앞차가 방금 진입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방금 들어왔으니까 느리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켜서 차가 자동으로 속도를 좀 줄였습니다. 앞차 속도 81, 앞차와의 거리 64m, 65m. 차선이 방금 양옆에 초록색으로 들어온 건 차선을 인식을 했고, 사람이 실수로 차선 밖으로 나가면 차를 안으로 차가 감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차 설정 속도가 84인데 최저 75부터 93까지, 그러니까 이 계기판 화면 아래쪽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왼쪽 오른쪽에도 숫자가 하나씩 써 있는데, 그 정도 속도 범위에서는 자기가 이런저런 상황을 봐서 속도를 잘 조절 알아서 할 터이니 저한테 한번 속도 관리는 맡겨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리타더 레버를 붙잡고 당기고 이럴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런 차는 연비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그냥 발을 페달에서 떼시고, 그렇다고 양반다리 하고 앉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긴급 상황이 있으니까 언제든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를 하시되,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켜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맡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오르막이고요. 이 이피션트 크루즈 3라는 기능은 가장 작동이 잘 되는 조건은 이 화면 아래쪽에 변속기 모드가 이피션시라고 해서 그 초록색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 상태 또는 일부 차종은 이피션시 플러스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게 켜 있으면 더 작동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왼쪽 계기판 왼쪽이 이제 속도계인데, 지금 차가 동력 소요를 줄였어요. 엔진 힘을 거의 안 쓰고 있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 속도계에서 빨간 침이 가리키는 자리가 그 옆에 그 왼쪽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밴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차에 설정한 75부터 93이라는 속도의 상하한 값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피션트 크루즈 3가 작동이 잘 됩니다. 지금 이제 중립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앞차가 느리게 가는데 나 혼자 크루즈 스피드 세팅 속도를 막 빠르게 해놓고 그렇게 따라가면 이 차는 자꾸 그 안전거리를 최소한으로 맞춰서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피션트 크루즈 기능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앞차 속도보단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좀 느리게 해서 운전하시고, 또 이 앞차의 안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1단계, 2단계, 4단계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곳에서 운전하실 때는 이왕이면 4단계로 가장 안전거리를 넓게 잡고 운전하시면 차가 그 안에서 자동으로 가감속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커져서 연비가 좋아집니다. 뭐 지금은 육안으로도 보기에도 내리막길이고요. 굳이 악셀을 밟아서 기름을 쓸 리가 없는 거죠. 차가 중립으로 놓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내리막이 너무 심하면 되려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오겠죠. 현재 이 차의 총 중량은 대략 22톤 상태고요. D38 15.2L 640마력 엔진이 탑재된 차를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 그 언덕 오르막이 안 끝난 지점부터 이미 기어가 N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내리막을 타고 또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N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선 복귀 지원 기능은 그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차가 핸들을 스스로 감아서 차선 안으로 차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작동되면 차선 그래픽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지금도 영상 보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차가 잠시 차선 복귀 기능이 지원을 안 합니다. 차선은 인식했는데 차가 차선 밖에 넘어도 차 안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계속 핸들 안 잡고 아예 운전에 신경 안 쓸까봐 일종의 이 기능은 보조 기능이지 완벽한 자율운전 기능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가 앞에 선행차가 너무 느린 속도로 들어왔어요. 제 앞으로 일부러 제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밟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기능 시험을 위한 상황이었고요. 다이나믹 코스팅 기능입니다. 평지에서도 그냥 기어를 중립으로 놔버리기도 해요. 왜냐면 좀 이따가 다시 기어 넣고 가속할 거니까, 가속했다가 중립 놨다가 가속했다가 중립 놨다가 자전거 타는 거 비슷한 거죠. 어디까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길은 평지예요. 지금은 이제 기어를 몰았어요. 신호 대기, 그냥 수동으로 브레이크 밟습니다.